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네이버 영화 정보를 분석하는 간단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GitHub의 강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번 강의인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 분석 2강 데이터 시각화 파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크롤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전 시간에 먼저 리뷰 정보 클래스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리뷰 정보 크롤링 함수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수집된 리뷰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하면 바로 먼저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간단하게 별점 정보 그리고 좋아요와 싫어요에 대한 정보만 담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판다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뷰 정보가 0번, 1번, 3번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리뷰 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리뷰 정보는 여러 개의 시리즈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 스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이 쓴 리뷰에서는 9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이 리뷰에 대해서 좋아요가 뭐 700개가 달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싫어요는 뭐 30개 이런 식으로 달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추가적으로 스코어라고 해서 이렇게 좋아요와 싫어요 합쳐서 전체 공감의 개수 중에서 이 좋아요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던 시리즈 정보 또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다고 판다스를 공부했을 때 다뤄보았었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리뷰 같은 경우는 별점을 8점을 줬고 뭐 이 리뷰에 대해서 좋아요는 500개, 싫어요는 50개 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리뷰 정보가 차례대로 담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개의 리뷰 정보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 분리해서 바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영화 리뷰 정보만 넣어주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게 이 getSummary 함수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런 getSummary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의 시각화된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추가적으로 총 5개에 대한 영화를 크롤링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네이버 영화 정보 사이트에서 각각의 영화에 대한 ID 값이고요.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크롤링을 수행한 다음에 각각의 영화에 대해서 리뷰 정보의 서머리 값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영화 제목과 그 영화 리뷰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다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가져온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다 리뷰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좋은 리뷰를 가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 스코어 값이 낮은 리뷰 정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잘 얻지 못한 그런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리뷰 정보를 크롤링해서 이제 이것을 정제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스코어가 낮은, 다시 말해서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리뷰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고 반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이번 강의 파트를 준비한 거고요. 아무튼 다시 말해서 총 5개의 영화에 대해서 각각 리뷰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다시 말해서 표 형태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잘 표현된 리뷰 데이터를 매플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기 쉽게 또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간단하게 나눔고딕 폰트를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히 폰트 관련 패키지를 설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야지 이 콜앱 주피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나눔고딕체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위쪽 코드를 다시 실행해서 이 리뷰 리스트를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부분의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실제로 매플런 라이브러리로 전체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코드를 설명드리자면요. 이 구글 콜앱 환경에서 폰트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패스에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플런 라이브러리에서 특정한 폰트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 폰트 매니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폰트 프로퍼티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매플런 라이브러리에서 각각의 글자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자 할 때 방금 우리가 만들어준 폰트 프롭 객체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무비컴페어란 이름의 함수는 간단하게 모든 영화에 대한 각각의 리뷰 리스트를 담고 있는 리뷰 리스트라는 이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동작을 하고요.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동작하는데요. 일단 리뷰 리스트에 대해서 서머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가 0.8보다 큰 경우,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리뷰에 대해서만 리뷰 정보를 남겨준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그 신뢰할 수 있는 리뷰에 대해서 별점 평균을 낸 다음에 그 별점 평균을 Y 데이터로 설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실질적인 별점 정보로서 설정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차례대로 각각의 영화는 이렇게 영화 번호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화 번호에 따른 별점 정보를 막대바 형태로 그려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제 타이틀이나 X 레이블, Y 레이블 등은 전부 다 한글 글씨체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에 대한 우리가 크롤링한 영화 정보에 대해서 각각의 별점 정보를 잘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네이버 영화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그 다음에 정제하고 시각화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 분석 간단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